강원도 현안구와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이 2025년에 종료됩니다. 지역에 명운이 달린 폐특법 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나서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폐특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의회 나일주 의원, 고한사북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황인욱 기획조정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폐특법입니다. 폐특법이 1995년에 한시법 제정 이후 이제 개정된 지 25주년을 맞았는데요. 폐특법이 어떤 법인지 제정 배경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폐광지역법은 우리나라 지역 개발에 관한 법으로서는 네. 거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네. 근데 이 목적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하는 게 목적인데요. 네. 그 낙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국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88년 이후에 국가가 에너지 산업 정책이 변하면서 광산을 급격하게 문을 닫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5년 만에 사북고안 지역의 인구는 절반이 됐고요. 그다음에 8년도 안 되는 시기에 광산이 98%가 문을 닫고 네. 그다음에 광부 10명 중에 8명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폐화된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 네. 주민들이 국가가 부실한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해서 네. 95년 3.3 투쟁이라는 게 일어났고 네. 그런 주민운동의 결과 역사적 산물로서 네. 그해 말에 제정된 법입니다. 네. 따라서 이 낙후성에 대한 그 원인이 국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황폐화된 지역의 대책으로 폐특법이 시행이 됐고 이제 역사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5년 폐특법 시효가 이제 5년 정도가 남았는데 폐광 지역에 사흘이 걸린 법안인 만큼 지역사회의 이제 법안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 중인데요. 최근에 이철규 그리고 유상범 의원이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 두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철규 국회의원은 이제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네.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시한을 폐지하고자 하며 폐광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으로서 네. 또 화순, 문경, 보령 등 폐광 지역의 34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했다고 하고요. 또한 또 유상범 국회의원은 폐광 지역 전담 개발 기구 설립을 위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개정안 내용은 폐광 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 지역 발전위원회 신설을 담고 있고요. 국무총리를 산하에 발전 추진단과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하여 폐광 지역 내 각종 경제 활성화를 총괄 조정 관리하는 지원하는 개정안이고요. 예. 특히 그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폐지하고 폐광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폐특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한을 놓고 10년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폐특법 개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결국에는 폐기가 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네. 폐특법 개정의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이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20대 국회에서 2019년 11월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법안 소위원회에서 폐특법 논의를 마지막으로 중단이 되었는데요. 예. 20대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5가지를 상정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폐특법 10년 연장, 두 번째가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위원회와 추진단 구성,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 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일 가능하도록 했고요. 네 번째가 그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진행 시
지역 업체를 우대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섯 번째가 그 초추파크 전명료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그 초추파크 전명료 면제는 합의된 상태고요. 네. 나머지 네 개는 중앙정부에서 좀 어렵다는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네. 그 정부 측은 그 페트법 개정안 시한이 2019년 기준으로 6년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페트법 연장을 논의하는 시기가 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네. 개정안이 좀 미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평성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지금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네.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획조정실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이 폐특법 연장,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현존해 있기는 하지만 유독 특별법만 시한이 있다고요. 네. 네.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제주특별법, 그리고 새만금 개발법, 네. 그리고 접경지역법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제주특별법은 2006년에 이제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그 전에 제주도 개발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예. 폐지가 되고 2006년에 새롭게 됐는데 이것의 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법은 201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역시 새만금 지역을 환경 친화적인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고 또 국토 균형 발전, 주민 생활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시효가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적경지역법은 2000년에 제정이 됐고 2011년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전면 개정되면서 거의 법을 새로 썼는데요. 적경지역법이 가장 폐광지역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낙후된 그 낙후의 원인이 분단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 적경지역법은 우리 폐광지역법은 뭐 그 사양화된 석탄 산업 때문에 네. 이제 낙후됐다고 돼 있고요. 적경지역법은 또 역시 저희랑 비슷하게 지역 개발과 주민 생활의 향상 이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1년에 전면 개정되기도 하고 상당히 세련된 법인데 기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개발에 관한 법 그리고 주민 생활의 향상에 어떻게 기한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처음부터 폐광 지역에 대한 약간 차별적 발상이고 네. 좋게 얘기한다면 네. 시대적인 정신이 그 당시에는 법의 정신이 그렇게 돼 있었지만 예. 지금 현대 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를 두는 것은 네. 오히려 폐광 지역에 대한 네. 차별이라고 차별이다, 이렇게 볼수 생각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선과 삼척 그리고 태백과 영월 등 폐광 지역의 회생을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벌써 25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 특법 덕분에 폐광 지역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지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폐광지역법은 폐특법에 근거해서 시행됐는데 그 각종 개발 사업을 그 생활환경을 위한 그 SOC 사업으로 좀 추진이 많이 됐어요. 예. 그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2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공공 기반 시설에 한 1조 5천억 정도가 투자를 했어요. 아직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폐광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10년 전인 2000년만 해도 우리 폐광 지역 4개 시군 인구는 23만 8천 명이었는데 2019년 기준에서 18만 7천, 거의 6만 명 가까이가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네. 가장 또 안타까운 것은 생산 가능한 인구수가 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또한 그 65세 이상 폐광 지역 고령화율은 그 강원도가 18.8%인데 비해 태백 삼척이 한 22% 정도고요. 영월이 26.9%, 정선이 25.2%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좀 진행 중이고요. 이는 우리 폐광 지역의 좀 취약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서 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으로써 생산 가능한 인구가 타 시도,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라도 그 폐광 지역이 주민 스스로 생산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소득 보전 및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폐광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또 경제 회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폐특법이 아무런 대책 없이 재정 지원이 중단되고 또 제조업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또 CEO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폐광 지역의 회생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되는 폐광 지역 개발기금, 폐광기금의 경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은 그 매출 총량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09년에 보면 993억 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예. 그 2016년도 기준하면 1,620억이고요. 네. 2017년이 1,660억, 그리고 2018년이 1,580억인데 그 2019년이 1,240억이고요.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 2016년, 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330억, 그리고 2019년이 410억 정도 줄었습니다. 네. 이 줄은 이유를 좀 분석해 보니까 예. 이는 그 강원랜드에 대하여 중앙 정부의 각종 규제, 그리고 그 사행성 감독위원회가 주도하는 매출 총량제, 그리고 그 영업 시간 축소, 수리빌수 축소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다행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카지노업 재허가 조건에 영업 시간과 테이블 수를 원상 회복하겠다라는 조치가 있어서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께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실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폐광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규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건 안정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폐광 지역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이 규모가 계속 준다는 것은 네. 개발 재원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한 측면이 있고 네. 그것의 원인은 명확하게 그 기준의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기준. 그러니까 폐광기금은 강원랜드가 벌어들이는 카지노 관련 업에서 나오는 순이익의 25%를 네. 폐광기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관광기금은 매출 기준이거든요. 매출 기준은 10%니까 언제나 이제 가져가게 되고 순이익을 못 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광기금은 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첫 번째 이제 안정성 문제, 네. 안정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의 문제는 규제랑 관련돼 있습니다. 네. 규제가 2017년부터 규제가 강화되면서 네. 크게 보면 4대 규제가 매출 총량, 그다음에 출입 일수, 테이블 수, 그다음에 영업 일수 이런 식으로 4대 규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광기금은 지역 개발의 재원인데 중앙 재정으로 들어가는 관광기금은 훨씬 안정적이고 네. 규모도 크고 예. 그런데 폐광기금은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아지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폐광기금보다 중앙 정부로 들어가는 기금이 더 많다. 이렇기 때문에 이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폐특법으로 인해서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법안이 종료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강원랜드 카지노업은 폐광지역법에 근거한 영업입니다. 폐광지역법이 사라진다면 강원랜드의 존립 근거가 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근거가 하고 있는 폐광지역법 제11조는 네. 관광진흥법이라는 우리나라 카지노업을 규정한 관광진흥법의 두 가지 조항의 예외를 받습니다. 하나는 21조 허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95년 당시에 우리 폐광 지역은 카지노가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8조에 보면 우리나라 카지노 사업장에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외를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전적으로 폐광지역법에 의거한 예외 조항입니다. 만일에 그러면 폐광지역법이 사라진다, 강원랜드는 영업의 기반이 없어지고 예.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현재 강원랜드에 고용된 인원 5천 명이 넘는 인원 그 중에 60%는 지역 주민입니다. 이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법안이 종료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강원랜드 하나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게
시행법이 종료되면 강원도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특법 시행 이후 25년이 됐지만 지역의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뒤에 법안 기한이 종료되면 말씀하신 대로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페특법 종료가 폐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폐광 지역은 제2의 석탄 합리화 정책을 좀 미리 보고 있다라고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네. 그 2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현재 7월까지 한 6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 폐광 지역은 숙박, 음식 모든 서비스업이 현재 지금 마비가 되어서 관광객조차 오지 않는 이런 유령 도시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폐광 지역에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 페특법 연장을 위해서 우리도 국회, 또 그리고 강원도, 또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회단체와 공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페특법이 연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페특법 종료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난 2월 23일 날 강원랜드가 카지노 그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1주, 2주씩 연장을 해서 지금 이번에 17번째 연장이 됐어요. 네. 그리고 결국 7월 20일까지 현재 연장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예상컨대 7월 안에 개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카지노 기반으로 살고 있는 특히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봉쇄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강원도나 국가나 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겠지만 네. 폐광지역법이 없어졌을 때 우리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페특법이 종료되면은 또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페특법은 폐광 지역 주민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법안이긴 한데 페특법 연장,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야 할지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폐광지역법은 주민들의 정말 일자리가 걸려 있고 예. 삶의 기반이 걸려 있는 어떤 법적 안정성의 토대입니다. 네. 근데 그게 사라진다는 것은 겨우겨우 폐광지역에 형성해 놓은 현재의 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특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더 지역에 더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효가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여기 정주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 안정성을 무조건 이번에 강화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 투입의 문제도 더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공추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추위는 사실 95년 폐광지역법을 만든 그 후예들입니다. 네. 저희는 지역의 사활적인 문제를 보고 페특법 사수라는 구호 아래 7개 폐광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앞장서서 싸워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그 10대 강원도의회에서 그 각종 성명서를 통하여 폐광 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했고요. 예. 이번 그 21대 국회에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자님들께 페특법 연장에 관한 간절함을 좀 문서로 좀 전달했습니다. 네. 앞으로 강원도에서 우리 중앙정부, 그다음에 또 지역 사회단체,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페특법 연장이 꼭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강원랜드가 그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 이후 그 강원랜드 자체가 중앙정부의 어떤 눈치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원랜드 임원분들의 또 소신 있는 경영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그리고 강원랜드 임원분들이 지역과 함께 한다는 이런 소신 있는 마인드로 또 지역과 함께 해서 꼭 페특법 연장에 함께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사회 페특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폐광 지역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법안인 만큼
폐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일주 의원 그리고 황인욱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